지하철에 이렇게 끼어서 아니 잠깐 심각한 이야기인데. 지하철에 꽉 매면 진짜 이제 뚜러뻥으로 뚫어도 안 넣어. 야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토끼 한수혜입니다. 아유 샤랄랄라 너무 예뻐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수혜 씨와 함께 저희는 또 재밌다기보다는 좀 심오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평양에 북한 하면은 네. 그 평양에서 시위가 군중 시위가 거기는 단독 시위가 아니라 군중 시위가 많이 네. 열리잖아요. 진짜 많이 열리죠. 저 청진에서는 군중 시위가 아니고 그냥 어떤 기업이 서가지고 뭐 이렇게 외치는 정도. 근데 평양에서 보면 막 행진해서 나가는 네. 시위가 많잖아요. 평양시가 모이면 뭐 10만 명 군중대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 군중 시위나 군중 대회를 보던 평양 여자 수혜 씨가 네. 여기 와가지고 뭐 1인 그 피켓 들고 막 시위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어떻는지.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배우기를 시위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위는 너무 자발적인 거예요. 나도 거기에 놀랐어. 너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자발적이고 정말 내가 너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이제 맞서는 건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래서 이게 자꾸 이제 막 무능하고 뭐 이렇게 막 부패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시위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건 맞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정의롭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자본주의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저렇게 투쟁한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썩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 그러니까 저 자본주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국가가 솔직히 그러면 북한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그렇게 배워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군중 시위를 1년에 그냥 한 3-4번은 꼭 그 김일성 광장에 모이거든요. 그러면 군중 시위하고 군중 대회가 좀 다르잖아요. 예, 군중 시위는 이제 그 타도 대상이 있을 때. 군중 시위를 제가 몇 번 갔는데 그때 뭐 때문에 갔냐면 대한민국이랑 엄청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군중 시위를 했어요. 근데 뭔지 몰라요. 일단 기관 기업소들의 이제 지시가 떨어져요. 어떻게 하냐면 몇 시까지 김일성 광장에 모이시오. 그러면 그 평양시에 있는 모든 청년 학생들과 이제 기관기업서 모든 그 직장인들이 그 몇 시까지 3시면 3시까지 그 김일성 광장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려면 갈 수 있는 이 대중교통이 뭐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가요 진짜? 이야 진짜 평양을 못 살아봤으면 모르죠. 지하철에 이렇게 끼어서 아니 잠깐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 지하철에 다 그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지하철 무계도전차 지하철 그 세 노선이 있거든요.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그다음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에 꽉 매면 진짜 이제 뚜러뻥으로 뚫어도 안 넣어. 야 진짜 몽땅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요. 그럼 몇 명이 군중 시위하면 우리가 글쎄 봤을 때는 숫자까지 모르니까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한 10,000명 정도는 모여요. 10,000명이 모여서 기관 기업소들 별로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콩나물 시루 같은 그 지하철에서 막 겨울에 막 땀을 그냥 뻘뻘 흘리면서 이제 승리역이 그 이제 김일성 그 광장 앞이거든요. 거기 나오면 막 엄청 이게 한숨이 막 나가거든요.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거기 가서 한 몇 시간을 더 딜레이를 해요. 간부 동지들이 자기 할 일 하느라고 또 그러니까 시간만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모일 때까지. 그리고 막 마이크 설치하고 지금 미세와 그런 남자 한결의 도당들은 하면서
그래서 군중 시위도 저는 TV에서만 봤단 말이에요. 네. 그 조선중앙 TV에서만 보다가 여기 와서 실제로 보는 그 시위는 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또 맞아요. 정의로운 일을 네.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부당한 것에 대해서 네. 항의를 하고 네. 올바로 잡기 위해서 시위를 네. 하는데 북한은 군중 모여라 시위가 해쳐라. 그런 것도 있고 어디를 타도하자 다른 나라를 비판하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나 시위할래 막 이렇게 못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시위가 불가능한 것인데 시위가,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군중 시위를 모이면 이제 블록별로 이제 다 이제 이게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그 앉아서 대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호 그 이제 선창달이 와요. 선창달이 뭐냐면 뭐 이게 연설문을 읽는단 말이에요. 뭐 지금 우리 당과 군대 뭐 인민은 그 뭐 가장 무슨 크나큰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 도대체 뭐 하면서 그 항상 그 웅변하는 그 진흥산이라는 남자 알죠? 그 용해강 진흥산이 거제도에 끌려가서 뭐 그런 노래도 나왔는데 그 사람이 웅변이 되게 좋아요. 도대체 미국이 뭐길래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그것도 또 풀샷 잡아가지고 TV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군중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선창단이 미제 출력자들을 타다라 하거든요. 그게 선창이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타다라 반응이 없어. 이게 하라 그 의미도 몰라. 타도 하자는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또 그렇게 했거니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게 정말 정의에 불타서 이게 뭐가 잘못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봐요. 그런데 야 왜 나가니? 막 이런 우리는 거 왜 해야 되니? 이런 생각을 해야 의문조차도 안 할 걸요.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라니까.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는 시키는 일은 그렇게 잘한다. 학교에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북한 사람들은 말이야 시키는 일은 되게 잘한다. 근데 너희처럼 창의적이진 못해. 우리는 당이 결심하면 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맞아요. 당이 결심하면 산도 그냥 옮기고 바다도 메끈다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길 수 있게끔 최적화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도 뭔가 참견성이 있을 텐데 그럼 못 찾고 있어. 못 찾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거든요.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같아요. 콘텐츠를 맞아요. 찾아야 되는데 시키면 잘해요. 시키면 하는 대로 잘하는데 스스로 찾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이제 하고 집에 가요 하고 이제 해체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전쟁인 거예요. 집에 간 전쟁. 결과적으로는 군중 시위에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소리 질렀어도 또 다시 갈 때는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갈 지금 뭐하러 생각만 왔는지 하는 거. 모르고 그 갈 걱정에 그러니까 그 장소까지 가서 모일 걱정이랑 헤쳐져서 집에 갈 걱정이랑만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답답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그 평양 사람들은 더 군중 시위라든가 군중 대회를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질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생활의 달인인 거예요. 자다가도.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뭔 줄 알아요, 언니? 그거를 그러니까 군중 시위 지방에서는 안 하잖아요. 안 하거든요. 근데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평양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 평양이 뭐길래 막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이제 그 지방 사람들한테도 이제 평양처럼 군중 시위를 하려고 그렇게 한번 모여 대처를 했나 봐요. 지방 사람들 다 손 들고 우리 안 하겠으니까 쌀 보내주겠으니까 평양 사람들 니네가 다 하라고.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평양에 살아도 결과적으로는 그 북한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평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나도 못나도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평양만의 그게 특권이 있는데 평양 사람들만의 또 뭐 이렇게 깨우치지 못한 게 있어서 더 갇혀 있는 거예요. 더 단련하고 더 빡세게. 나 그래서 여기 와서 되게 놀랐던 게 저희 이제 대집단체 예술공연 막 그 카드 섹션 하는 거 맞죠? 쫙쫙 없어진 막 그거 하면서 막 세계인들이 막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막 나 어릴 때부터 이제 13살, 14살 때부터 그런 국가 행사에 엄청 막 횃불 행사, 아리랑 뭐 별의별 거 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련된 몸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야구장 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이거 누가 시켜서 해요? 잘하지. 딱 들으면 알아. 그리고 막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나 여기 지금 야구장인데 파도 타기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북한 사람들 진짜 많이 훈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햇불행사 할 때도 보면 파도 타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내쯤에 올 때 어느 숫자가 올 때쯤에 내가 일어나고 앉아야 된다는 그런 걸 다 이제 각인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온몸에 그냥 모든 네. 그 신경 안에 다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아리랑 할 때도 보면 우리가 곤봉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곤봉장이 이제 체조 대형으로 쫙 펼쳐져 가지고 그 이제 물결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물결 모양이 그 김일성 어린이 경기장 그 이제 이 포인트 한 몇백 명 설 수 있는 거기에 쫙 행대로 이제 애들이 쫙 이렇게 한 5줄로 쫙 서는 거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팔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결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딱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거를 한 2년 3년을 고생해서 훈련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훈련 하나도 안 하고 뭐 야구장 가면 그냥 이런 데도 앉아있고 뭐 자기 어릴 때 가면 이러면서 파도타기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응원하는 거에 또 이렇게 여러 번을 해봤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그 하나원에 갔을 때 얼마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모든 그 체제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로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알았던 게 그 하나원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2017년도 9월에 그거를 한 거예요. 처음 나온 게 그 직업훈련 하는 거. 근데 그 직업훈련을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 선생님들이 그런 걸 상황극을 선생님들이 다 준비를 한 달 전에 선생님들끼리만 연습을 해서 우리한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 기수가 100명, 120명이었거든요. 근데 어른이 100명이니까 100명이 나와서 그 각 단체 이렇게 각 조별로 다 나눠가지고 선생님들이 하는 그 상황극을 보고 회사에 가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회사에 간 것처럼 해봐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1시간을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북한 그 탈북민들이 앉아가지고 1시간을 봤는데 그 한 달 동안 연습해온 선생님들보다 더 잘한 거야. 시킨 거 잘하니까. 왜 잘하냐면 우리는 늘 충성의 노래 모임을 하는데 상황극을 너무 잘하니까. 거기 너무 연습을 잘하니까 딱 보면 야 하자 딱 하자 하면 다 알아서 해. 뭐 굳이 어떻게 하자 뭐 말 안 해도 돼. 그냥 이거를 상황극으로 만드세요. 니네가 이러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저도 같은 북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그 상황극이 금방이 되는 거예요. 야 대박이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만났거든요.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 사실은 우리가 매년마다 그리고 4월이면 4월, 2월이면 2월, 1월이면 이러면 설날에 또 그런 연습하고 또 12월에 하고 매년마다 몇 번씩 그런 연습을 하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어서 상황극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여기 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창의력,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잘 못 찾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그거에 최적화돼가지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햇님들이 아유 저렇게 다사스럽고 밝고 뭔가 끼가 넘치는 저런 애가 북한에 가서 어떻게 살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몰랐거든요.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막 햇님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유튜버 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 나는 그냥 죽었어 하고 시키는 일만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장점이 뭔지 몰라요, 내가. 그게 장점이 뭔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도적으로 끌어나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놈의 정권이 하라면 하란 대로만 하면 됐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끌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정말 자유롭고 좋은데 이 자유에는 꼭 대가가 따른다는 그렇죠. 그거를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삶을 책임지면서 스스로 이렇게 끌어나가는 거죠. 진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 여기서 그렇게 사는 여기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문제는 나는 북한의 주체 사상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언니. 아니 그게 왜 주체 사상이야? 아니 자기네 독재 사상이지. 그렇죠. 자기 운명의 주인은 국가잖아요, 거기. 그렇죠. 북한 주민들의 운명은 국가다.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개척하는 힘도 국가에게 있다. 그렇죠. 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거기서 너무 피동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라
말한 대로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그게 안 없어요, 되더라고요. 진짜. 그걸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나 지금도 안 돼요. 되게 어려워. 능동적으로 뭔가 개척을 하고 주도적인 뭔가를 하고 그다음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정말 피나는 노력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프가 있잖아요. 뭐 창의성, 무슨 성이 있는데 창의성이 아마 제일 이게 여기 이쪽으로 제일 치우쳐 있을걸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대부분 외우는 거를 잘하잖아요. 외우는 거 잘해요. 딱 순식간에 딱 뭔가 찍어가지고 복사하듯이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깜짝거리 우리 엄마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거리 엄청 났거든요. 제가 선생님 당장 들어갔는데 뭘 암기해오라 그랬어요. 암기해오라 그러거든요. 위대한 주님께서 무슨 버천버전트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뭐 몇 월 며칠 뭐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 개 단락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겸 안 하죠.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노트를 딱 펼치고 그때부터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완전 초인간적인 힘인 거예요. 그 짧은 몇 분 동안에 그거를 다 기억해버리고 다 말하면서 다 잊어먹어요. 요거 딱 그 순간만 머무르면 되니까 선생님 앞에서 쫙 얘기를 하고 딱 잊어먹고 책 덮은 다음에 끝!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맞아요. 대가를 정당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늘 모면하는 게 익숙하고 맞아. 그것만 회피하면 된다 이런 거에 또 익숙하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요거만 회피하면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성장할 때부터 모든 게 망가진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에 우리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와서 그렇게 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체질 개선 그리고 지적 개선을 하는 거에 대한 맞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오늘도 이렇게 또 수혜 씨하고 긍정적인 이야기와 또 부정적인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군중 시위, 북한에 시위가 맨날 있다고 거기도 민주주의라고 개소리하고 있는데 진짜. 거기 그럼 민주주의 좀 빼면 좋겠는데.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주의 빼버리고 싶어 진짜. 조선공화국, 독재공화국. 그래 우리 항상 말하는 게 조선 독재공화국. 공화국. 그냥 공화국 가면 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오늘 이렇게 수혜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 어떻게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도 북한택 사랑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thought my life was sad.